한 스위스 외국인 여성이 눈물을 흘리며 아들처럼 보이는 남자를 배웅하고 있습니다. 그 옆에 며느리로 보이는 동양인 여자의 표정이 밝지가 않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스위스 공항에서 한국으로 떠나기 위해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들은 선진국 스위스에서 왜 한국으로 떠나는 것일까요? 도대체 어떤 상황일까요? 제 이름은 마리안느입니다. 저는 스위스의 아름다운 작은 마을에서 초콜릿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초콜릿 사업이 잘 되어 해외 수출도 하고 있어서 저희는 금전적으로는 여유가 있습니다. 저희 부부는 아들이 하나 있는데요. 금전적인 여유가 있어 아들의 교육에 신경도 많이 쓰고 하고 싶은 것들은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아침마다 그에게 영양이 가득한 아침 식사를 준비해 주었고 밤이면 우리 가게의 따뜻한 초콜릿을 곁들여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들은 다행히 인성도 좋고 공부도 잘해서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알렉산더는 어린 시절부터 뛰어난 학습 능력을 보였고 그 능력은 그가 법학을 공부하고 변호사가 되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의 노력과 열정은 곧 그를 넓은 세상에서 일할 수 있도록 이끌었고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발휘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제 아들이 넓은 세상에서 능력을 펼치며 지내는 모습을 보면 알렉산더는 저에게 큰 자부심입니다. 그런 그에게 삼성에서 일하게 된 것은 큰 전환점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다양한 국제적인 사건들을 다루며 자신의 역량을 입증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한국의 뛰어난 여성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그녀 역시 법률 분야에서 뛰어난 능력을 가진 인재였습니다. 사귄 지 1년 만에 아들 알렉산더는 그녀와 결혼을 한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저희는 한국의 며느리 집안과 처음으로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갈 기회가 생겼을 때 며느리의 부모님이 사시는 곳인 서울 개포동에 초대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한국 며느리의 부모님의 집에 초대받아 가는 터라 저희는 한국 방문을 기대하며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던 중 인터넷으로 검색하면서 우연히 개포동 구룡마을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 며느리와 며느리의 부모가 이런 마을에서 살았을까 하고 생각하니 충격적이었습니다. 인터넷 사진으로 본 구룡마을은 서울의 강남구 개포동에 위치해 있었으며 한때는 서울에서 가장 유명한 빈민촌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그 빈민촌의 모습은 아직까지도 남아있다고 인터넷에서 소개되어 있었습니다. 이곳은 오랜 시간 동안 개발해서 소외되면서 매우 열악한 생활 환경을 가진 지역으로 남아있는 것을 사진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마을의 주거 환경은 극도로 열악해 보였습니다. 현대 시대에 이런 게 존재할 수 있나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집들은 대부분 불법으로 지어진 판자촌이었고 기본적인 생활 인프라가 부족해 보였습니다. 집들은 서로 붙어 있어 사생활 보호는 거의 불가능해 보였죠. 사실 며느리 부모님과 며느리의 기분이 상할까봐 걱정된다고 표현도 못하고 어떻게 이런 데서 살았냐고 물어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구룡마을은 제가 보기에는 안전 문제도 심각해 보였습니다. 길이 좁고 복잡하게 얽혀 있어 소방차나 구급차가 들어갈 수 없는 곳이 많아 보였고 만약 화재나 응급 상황 발생 시 큰 위험을 초래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아들을 통해 한국이 좋은 나라라고 익히 들었지만 실제 구룡마을의 사진을 보니 제가 가진 기대와는 다른 모습에 충격이 컸습니다. 과연 우리가 방문하려는 곳이 어떤 모습일지, 어떤 경험을 하게 될지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역시나 인천공항이나 서울 시내까지는 정말 너무나도 깔끔하고 효율적인 인프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아들이 말한 대로 좋은 나라고 안전한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걱정된 마음으로 개포동에 도착했을 때 지금까지 저는 일부분만 생각했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막상 개포동에 도착하자 제 걱정은 괜한 걱정임을 깨달았습니다. 개포동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현대적이면서도 자연과 어우러진 아름다운 동네였습니다. 아름다운 동네 구경을 더 하고 싶었지만 일단 며느리 부모님의 집에 차려진 음식을 먹으러 먼저 집에 방문했습니다. 개포동의 타워팰리스에 방문했는데 정말 웅장하고 멋졌습니다. 타워팰리스의 근사함에는 정말로 깜짝 놀랐습니다. 스위스에서도 많은 아름다운 건축물을 보았지만 타워팰리스의 현대적인 아름다움과 그 주변의 조화로운 풍경은 정말이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고층 빌딩에 사람들이 사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스위스에서는 이렇게 고층 빌딩이 잘 없기 때문이었죠.
지정된 차량과 키가 있어야만 타워 팰리스 빌딩에 출입이 가능했으며 여러 부대 시설들이 있는 것을 보니 웅장한 호텔에 온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문들을 차례대로 지나고 나니 드디어 며느리 부모님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며느리 부모님이 매우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반찬들과 함께 맛있는 저녁 식사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먼저 저는 항상 궁금했던 김치라는 음식을 맛보았습니다. 김치는 발효된 배추와 무, 그리고 다양한 양념으로 만들어지는데 그 맛이 아주 독특하고 매력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새콤하고 약간 매운맛이 입에 익숙하지 않았지만 몇 번 먹어보니 그 깊은 맛의 층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김치 한 조각이 입안에서 사라질 때마다 다채로운 맛의 변화가 느껴지는 것이 정말 신기했습니다. 다음으로 불고기를 맛보았습니다. 얇게 썬 소고기가 달콤하고 감칠맛 나는 소스에 재워져서 구워진 것인데 그 맛이 입안 가득 퍼지는 순간 마치 춤을 추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고기의 부드러움과 소스의 깊은 맛이 완벽하게 어우러져 한 입 먹을 때마다 그 맛에 푹 빠져들었습니다. 비빔밥도 빼놓을 수 없는 경험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채소와 고기 그리고 고추장을 밥 위에 얹어 비벼 먹는 이 음식은 한국 음식의 다양성과 조화로움을 한눈에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각 재료의 신선함과 고추장의 매콤한 맛이 만나 입안에서 터지는 맛의 향연이었습니다. 모든 재료가 서로를 존중하며 어우러져 매 숟갈마다 새로운 맛의 발견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식 팬케이크인 전을 먹어보았습니다. 다양한 종류가 있었지만 제가 가장 매료된 것은 해산물 전이었습니다. 바삭바삭한 겉면과 부드러운 내면 그리고 신선한 해산물의 맛이 조화를 이루어 간단하면서도 깊은 만족감을 주었습니다. 식사를 대접받고 저는 궁금하여 구룡마을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사실 저는 구룡마을이 혹시나 며느리 부모님의 집이면 어떡할까 걱정을 많이 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 대신 저희 아들이 설명을 해줬습니다. 구룡마을 개발이 오랫동안 지체된 주된 이유는 몇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우선 불법 건축물이 많아서 법적 소유권 문제가 복잡했고 경제적 가치가 충분히 높지 않다고 여겨져 개발의 우선순위에서 밀렸다고 하더군요. 또 개발을 진행하려 해도 주민들 사이에서 보상과 재정착에 대한 불만이 많아 사회적 저항도 적지 않았다고 합니다. 게다가 정치적 이슈와 정책 변화도 개발 프로젝트를 늦추는 원인 중 하나였다고 합니다. 한국은 사실 개인의 자유와 권리도 지켜줌으로써 강압적으로 개발을 하지 않고 원래 살던 한국 시민들과 협의하는 단계가 지연이 돼서 그렇구나라고 저는 이해했습니다. 오해를 했던 제가 민망할 정도였습니다. 스위스에서도 비슷하게 여러 마을들 중에 이해관계가 복잡해 처리하지 못하는 건들이 종종 있어 왔거든요. 한국도 마찬가지로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들은 최근에는 구룡마을이 이제 현대적이고 살기 좋은 주거 공간으로 바꾸는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모든 내용을 듣게 되자 저는 한국의 서울은 좋은 도시임을 알았고 제가 오해한 것임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식사를 다한 다음 산책을 다 같이 하자고 하였습니다. 마침 봄이라서 꽃이 폈다며 바로 앞에 있는 시내천을 가자고 했습니다. 양재천이라고 아들은 설명을 해주었고 저도 기대를 하고 갔습니다. 이곳의 벚꽃은 정말로 이국적이면서도 황홀한 광경을 제공했습니다. 양재천을 따라 걷는 것은 마치 다른 세상에 들어선 것 같았습니다. 길 양쪽으로 펼쳐진 벚꽃 나무들이 만개하여 하늘을 연분홍색으로 물들였고 그 아래로 꽃잎들이 살포시 떨어지는 모습은 마치 눈이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러한 광경은 스위스의 설경을 연상시키면서도 전혀 다른 분위기를 가지고 있어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었습니다. 산책로를 따라 걷다 보면 가끔 벚꽃 아래에서 사진을 찍거나 피크닉을 즐기는 사람들의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웃음소리와 함께하는 벚꽃의 아름다움은 이곳이 단순한 산책로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즐거움과 평화를 선사하는 특별한 장소임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특히 해가 지기 시작할 때 산책로를 걷는 것은 더욱 매혹적이었습니다. 낮과는 다른 저녁빛이 벚꽃에 비추면서 만들어내는 분위기는 정말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름다움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마치 동화 속 세계에 들어선 듯한 느낌을 받았고 이 아름다운 순간을 영원히 기억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양재천 벚꽃 산책로를 경험하고 나서 저는 자연이 주는 아름다움과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스위스의 산과 호수가 주는 평온함과는 또 다른 매력을 가진 이곳은 저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했습니다. 이 사연을 보신 분들도 꼭 시간 되시면 체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벚꽃 시즌에 맞춰 방문한 것이 정말 행운이었습니다. 거리 곳곳에서 만개한 벚꽃은 마치 눈 내리는 것처럼 하얀 꽃잎이 흩날리는 모습이 너무나 환상적이었습니다. 이국적인 풍경 속에서 벚꽃을 구경하는 것은 새로운 경험이었고 그 아름다움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잊지 못할 추억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바로 양재천 옆길에 있는 황토로 된 맨발 걷기 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며느리의 부모님이 이 길을 걷는 것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말씀해 주셨을 때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망설임 없이 신발을 벗고 그 황토길을 직접 걸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맨발로 황토길을 걷기 시작하자 스위스의 숲속 길을 걷는 것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경험을 했습니다. 따뜻한 황토가 제 발바닥을 부드럽게 감싸면서 마치 대지의 에너지를 직접 느끼는 듯 했습니다. 그 길을 걷는 동안 황토의 자연스러운 질감이 발바닥의 압력 포인트를 자극하는 것이 느껴졌고 이는 몸의 긴장을 풀어주고 마음까지도 평온하게 만드는 놀라운 효과를 주었습니다. 걷기를 마친 후 저는 발을 씻을 수 있는 공간이 아주 편리하게 마련되어 있음에 감탄했습니다. 그곳에는 깨끗한 물이 흐르는 작은 세면대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세심한 배려는 제가 경험한 황토 맨발 걷기를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 경험은 스위스의 숲속 길과는 또 다른 한국만의 특별한 매력을 제게 선사했습니다. 따뜻한 황토가 제공하는 자연의 치유력과 건강의 선물 그리고 이를 위한 주변 환경의 배려가 어우러진 이 순간들은 한국에서의 저의 시간을 더욱 의미 있고 기억에 남는 것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제 저는 스위스로 돌아가도 이 황토 맨발 걷기 길에서의 특별한 체험을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결국 며느리 부모님 집 방문을 통해 제가 가지고 있던 걱정은 모두 사라지고 개포동의 아름다움과 따뜻한 매력에 완전히 빠져들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제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고 이 나라와 이 도시의 더 많은 부분을 탐험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개포동에서의 경험은 제 인생에서 잊지 못할 소중한 추억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산책을 마치고 저희는 며느리 부모님에게 좋은 시간을 경험하게 해줘서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 아들이 잡아준 호텔에 가서 잠을 잤습니다. 저희 부부는 며칠간 호텔에서 머물면서 한국 서울 여행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전체적으로 너무나 값진 경험들을 많이 하고 이색적이었습니다. 서울 도시의 인프라와 전통 문화 체험을 하면서 재미있게 보냈죠. 한국 서울 여행하면서도 정말 좋았는데요. 이 경험은 제가 다음에 시간을 내서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스위스 어머니가 한국에서 겪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이번 에피소드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버튼을 클릭하고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알람 설정을 통해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실시간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